깊은 산골 외딴집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말벗할 이웃 하나 없는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지냈어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검은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도록 품 안에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어요. 이런 부부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어요.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이름도 귀동이라고 지었어요. 부부는 귀동이가 하도 귀여워 곧잘 장난을 쳤어요. 귀동아, 가서 어머니 때려라. 귀동이는 어머니한테 아기작 걸어가 단풍잎 같은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어요. 아이고, 아야, 어머니가 일부러 우는 체 하면 귀동이는 재미나 까르르 웃었어요. 아버지도 좋아서 하하 웃고 어머니도 귀엽다고 호호 웃었어요. 귀동아, 가서 아버지 때려라. 귀동이는 아버지한테 배틀배틀 걸어가 밤톨 같은 주먹으로 콩 때렸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버지가 짐짓 쓰러져 뒹구는 채 하면 귀동이는 신이나 까르르 웃었어요. 어머니도 좋아서 호호 웃고 아버지도 귀엽다고 하하 웃었지요. 장마 뒤에 오이 자라듯 귀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덩치는 다 자란 어른이었지만 속은 때때 옷 입던 어릴 적 그대로였어요. 만난 것은 저부터 먹고 좋은 옷도 저 먼저 입었어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10대살을 먹었어도 부모 때리는 버릇은 여전했어요. 기분이 좋아도 때리고 뭐가 좀 못마땅해도 때리네요.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철썩,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아침에 일어나서 때리는 건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때리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부부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어요. 날이 어두워져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난처한 거예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채워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헛간이든 저맘이치든 밤이슬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가 간곡하게 사정을 하자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어요. 잠시 후 나무하러 간 귀동이가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쿵 하고 나무집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부부는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곧 무쇠 같은 주먹으로 얻어맞게 생겼으니 무서워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귀동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부부를 때렸어요. 아이고, 그만 때려라. 부부가 외쳤지만 귀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손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다니. 부부는 한숨을 쉬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 제 손으로 제 눈 찌른 거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 아이를 잠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며칠 저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곧 돌려보내지요. 알고 보니 이 손님이 바로 강효자라고 아랫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던 거예요. 부부는 얼른 그러라고 했지요. 강효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늙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머니를 때리려는 모양이군. 귀동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 때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효자가 넋죽 엎드려 절을 하네요.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강효자의 어머니 밥상에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강효자는 밥을 먹기는커녕 밥상머리에 꿇어앉아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놓아드리고 있었어요. 귀동이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지켜보았지만 어머니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날이 밝자 강효자는 일을 하러 들로 나가고 강효자의 아내도 보리방아를 찌우러 나갔어요. 집에는 강효자의 어머니와 어린 딸, 귀동이만 남아있었지요? 그런데 강효자의 어머니가 심심했는지 마루에 나와 앉아있다가 옆에 놓인 참기름 단지를 보았어요. 아이, 요태 요강을 그대로 두었누? 호박밭에 갖다 부어야겠구먼.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강효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밭으로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뛰어갔어요. 이제 저 늙은이가 매를 맞겠구나. 귀동이는 당연히 매를 맞겠거니 생각했어요. 할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어린 딸은 말리기는커녕 얼른 단지를 받아들더니 호박밭에 쏟아붓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랑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귀동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강효자의 아내가 호박밭을 지나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런 참기름이 흥건한 거예요. 아니, 밭에다 누가 참기름을 부었지? 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소곤소곤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 하시길래 제가 대신 부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딸을 칭찬하지 뭐예요. 잘했구나. 참 잘했어. 참기름이라고 하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무안하시겠니? 그러고는 씨암탉을 잡아 가마솥에 넣고 푹 고기 시작했어요. 들에 갔던 강효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씨암탉을 다 잡다니? 집에 무슨 경사라도 났소? 어머님이 아침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으로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덕이가 받아 대신 부었답니다. 무거운 단지를 들고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머님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귀동이는 생각했어요. 이제 매타작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강효자가 넙죽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께 잘해주어서 정말 고맙소. 귀동이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효자네 식구들을 보고 효도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지요. 귀동이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기도 제대로 된 효도를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간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부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이후로도 귀동이는 절대 부모를 때리지 않고 효도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